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위를 젊은 실무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이끌어낼 선거 캠페인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선 이 후보가 내세운 신년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밀어붙이며 야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먹는 치료제는 지난달 계약한 60만 4천 명분을 포함해 100만 4천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최대 치아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직원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자금 일부로 구입한 금괴 680억 원어치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결별하는 걸까요?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역할을 주문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연습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 후보를 향해 무운을 빈다고 말해 뒷짐만 지는 모습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방금 거부됐다고 밝힙니다. 이어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며 당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이 대표가 밝힌 연습 문제란 윤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권영세 신임 선대본부장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연습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론 윤 후보가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거나 젠더 문제에서 중심을 잡아줄 인사를 영입하는 것 등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연습 문제 논란이 불거지며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오전 윤 후보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스피커폰으로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 윤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청년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간담회 홀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화이자사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먹는 치료제는 지난달 계약한 60만 4천 명분을 포함해 100만 4천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초도 물량과 도입 일정 등 세부 사항 확정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중에 활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79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210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집계치 4,533명과 비교하면 1,054명 적고 2주 전 집계치 5,308명보다는
1,829명 줄었습니다. 다만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고려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끈을 강조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허망한 착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8시 10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주 빠른 올해 첫 도발로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뒤 78일 만입니다.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과 3월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남한과 미국의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 개발도 다른 국가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랑 상관없이 형상적으로 하는 군사적인 개발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세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 동해선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허망한 착각이란 것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어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과학원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700km 거리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시험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북자 김 씨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CCTV에 무려 5차례나 포착됐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군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2시 51분 강원도 고성 민통선 마을에 나타난 김 씨는 군의 경고방송을 들은 뒤 초소를 우회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6시 36분 GOP 이중 철책을 넘은 김 씨는 약 4시간 뒤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자정을 넘겨 군 감시망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CCTV에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인지하지 못했고 초동조치조는 철책 인근에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작전 요원들은 포착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철책 현장 확인 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김 씨의 월책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2번 CCTV 녹화 시간과 실제 시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4분의 5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엉뚱한 시간대를 확인한 겁니다. 지휘통제실장은 이런 상태로 상황을 종료했고 심지어 상급부대와 대대장 보고도 누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전방 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위에서도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멈춰선 열차 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튑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동인천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윗부분이 일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제가 체크인을 하고 있었는데 화재 경보음이 심하게 나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다 내려왔어요. 저도.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0대 여성 투숙객 한 명이 방 안에 있던 침대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서울 창경궁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85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거주하고 있던 4층짜리 건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40대 이모 씨입니다. 횡령한 거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경찰은 어젯밤 8시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소유하다가 지난달 10일 아내에게 증여한 건물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4층 자택에는 이 씨 아내가 있었는데 이 씨는 다른 층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는지, 횡령금은 어디로 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이 씨가 금괴 수백억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0여 개, 약 680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금괴의 행방이 파악되면 모두 회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 영업을 벌이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손님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2년 넘게 경찰을 피해 숨어 다니던 보이스피싱 지명수배범도 있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고객님들 원래 계셨던 방으로 가세요. 앉아 계세요. 아무도 딴거요. 다른 출구로 달아나려던 손님들이 경찰에 가로막히고 주방에 숨어있던 종업원들도 하나둘 나옵니다. 자, 기다리세요. 또 나오세요. 왜 이 안에 왜 숨어있어요? 이렇게 나오세요. 그젯밤 10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적발됐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고급 차량이 주차돼 있고 온풍기까지 작동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영업 현장을 덮쳤습니다. 이 업소는 QR코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온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2번이나 발부돼 2년 넘게 도주하던 지명수배범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처음 적발 당시 인원에서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걸 알고 식기세척기 아래 숨어있던 수배범을 찾아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크기였거든요. 천을 이렇게 올려봤더니 거기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서 숨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주민등록증 없다고 하다가 이제 저 사실 뭐 지명수배 있어서 그랬다. 30대 수배범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몸살 기운이 있어도 PCR 검사 대신 자가키트로 진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와 손님 등 총 2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미국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시상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재 씨는 이번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 후보에 지명되고 주연상 후보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골든글로브는 주최 측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의 부패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할리우드 스타들을 고객으로 둔 100여 개 홍보 대행사는 시상식 불참을 선언했고 주요 제작사도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이정재 씨도 이 여파로 결국 불참하게 됐는데요. 매년 시상식을 생중계한 NBC 방송도 올해에는 행사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화계의 큰 축제였던 골든글로브가 올해는 초라한 시상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 기성용 씨가 취약계층 아동과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2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성용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많이 죄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기부로 모든 것을 용서받진 못하겠지만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기성용 씨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은 과거 매입한 땅이 문제가 되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는데요. 오는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의 초대형 광고판에 내 딸과 데이트할 사람 없나요? 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광고판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중년 여성이 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61살 엄마 베스 데이비스와 30살 딸 몰리 씨입니다. 2004년 유방암 진단을 받아 완치 판정을 받은 베스는 지난해 유방암이 재발해 지금은 말기암 투병 중인데요. 치료를 받다가 딸이 멋진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광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녀의 사연을 접한 미국의 한 사업가가 금전적 지원에 나섰는데요. 딸과의 조금 이른 이별을 앞둔 엄마의 바람대로 뉴욕 한복판에 멋진 엄마표 광고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대형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지난 1일 중국 산시성의 한 절벽 도로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했는데 도로가 갑자기 좁아졌다는데요. 더는 운전할 수 없겠다 싶어 후진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화물차 운전기사와 동료는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왔는데요. 화물차는 이 모습 그대로 사흘 내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인근 주민이 지게차 여러 대를 동원한 끝에 도로 위로 견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또다시 위안부 강제징용의 근거가 없다는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램지어는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공개된 논문을 통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음을 입증할 문서가 없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배상금 요구 이후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는 2020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하버드 내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시의 시청이 불타는 등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장기 독재와 경제난으로 누적된 불만이 LPG 가격 폭등을 계기로 터져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시청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성난 시위대는 곳곳에서 정부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카자흐 전역에서 나흘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경찰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압대원 8명이 숨졌고 알마티에서만 최소 190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가 공항을 점령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여객기 탑승객 7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카자흐 내각은 총사퇴했고 대통령은 알마티와 수도 누르술탄을 비롯한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Поэтому, ка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з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мерен действов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жестко. 이번 시위는 정부가 새해 들어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을 2배 넘게 인상하며 촉발됐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 독재와 코로나19로 심화한 경제난 등에 대한 불만이 LPG 가격 인상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보통 쌍둥이라고 하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고작 15분 차이가 훨씬 큰 차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난 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들은 작년 12월 31일 밤 11시 45분에, 딸은 1월 1일 0시에 세상 밖으로 나온 건데요. 부모조차 쌍둥이의 생일을 어떻게 챙길지 고민이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상황을 이해한 후 생일을 따로 챙기고 싶어 한다면 그 의견을 적극 따를 거라는데요. 그래도 학교는 같은 학년으로 입학할 거라네요. 참치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도쿄에선 매년 새해맞이 참치 경매가 열리는데요. 가장 비싸게 낙찰돼 미슐랭급 초밥집에서 모셔갔다는 그 참다랑어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본 도쿄의 도요수 수산시장. 어제 2022년 새해맞이 경매가 진행됐는데요. 역시 이목을 집중시킨 건 바로 참치 경매. 가장 비싸게 팔린 건 211kg을 자랑하는 이 참다랑어였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죠. 낙찰된 이후엔 곧바로 긴자의 최고급 일식당으로 이동했는데요. 1억 7천만 원이 넘는 참다랑어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약 6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바둑에 알파고가 있다면 체스에는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체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체스판이 신기하죠? 어디에 둬야 할지 미리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 생긴 건데요. 바로 체스판에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덕분입니다. AI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도 대회에서 거뜬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 세계 600만 명이 넘는 체스 인구에게 희소식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가 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노동이사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선임된 비상임이사 1명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 노동이사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어렵게 통과된 데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민간 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가 돼 있어요. 노동이사 관련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오프라인으로는 2년 만에 열리는 건데 올해의 화두는 단연 로봇과 메타버스입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개를 닮은 로봇 하나가 연설을 따라 쫄래쫄래 무대로 나옵니다. 다목적 로봇 스팟입니다. Robotics is no longer the stuff of dreams. Robotics is now. We are harnessing the power of robotics to achieve great things at Hyundai. Good things.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CES. 올해의 주제는 일상을 넘어서입니다. 비대면으로 바뀐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반영한 건데 로봇과 함께 메타버스 역시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곳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대형 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순간 프랑스에 있는 백화점을 방문해 물건을 구경도 하고 실제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전시장 자체를 가상현실, VR과 메타버스를 이용해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AI, 자율주행, 우주비행 등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ESG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Over the past 2 years,
our expectations of technology have changed. After all, as the world leader in consumer electronic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our environment and build a better future.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로 오프라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번 CES. 한국 시각으로 오는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어제보다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영서와 전북, 대구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은 모두 그쳤지만 젖은 도로가 얼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0.3도, 부산은 4.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